가을 극장가에 두 편의 영화가 도착했습니다. 왕년의 탑스타 박중훈과 현재 대세 하정우가 감독으로 데뷔한 작품 탑스타와 롤러코스터입니다. 나 오늘 타는 거 알잖아요. 자, 먼저 롤러코스터죠. 주인공은 한류 스타인 마준규라는 사람입니다. 스캔들로 인해서 갑자기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 올라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를 올라탔는데 온갖 이상한 캐릭터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여기 영화배우 마준규 씨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명한 걸그룹과 스캔들인하고 임신도 시켜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 외에도 온갖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오면서 한바탕에 요절복통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한편의 영화 톱스타. 성공을 꿈꾸는 이들이 모이는 연예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톱스타인 원준의 성실하고 우직한 매니저 태식이 주인공인데요. 이번에 들어가는 드라마에서 민수 역할 네가 해라.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배우의 꿈을 이루게 된 태식이 정상에 이르렀다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잔인한 욕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키우던 개가 제주니까 좀 신경 쓰이네. 오늘의 영화는 수다다. 롤러코스터 그리고 탑스타입니다. 자, 이 두 편의 영화가 개봉이 됐을 때 가장 많은 화제를 모았던 것은 역시 이 영화 속에 출연한 배우들이기보다는 영화의 감독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하정우와 박중훈, 박중훈과 하정우라는 이 두 명의 남자 배우, 충무로의 과거의 영광 그리고 오늘의 영광을 대변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들이잖아요. 요즘 젊은 관객들 입장에서 보면 박중훈 씨를 사실 잘 상대적으로 덜 알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예를 들면 90년대 게임의 법칙 같은 영화, 투캅스 같은 영화, 혹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같은 영화를 보면 박중훈 씨의 파워는 정말 굉장했었죠. 자, 그러면 국내에서는 과연 박중훈과 하정우, 하정우와 박중훈과 최초의 배우 출신 감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방은진 씨가 오로라 공주로 94만, 또 용의자 X로 155만의 관객을 동원한 감독이고요. 그렇죠. 또 구혜선 씨가 복숭아 나무, 유지태 씨는 마일 라띠마, 그리고 심영래 씨 있었습니다. 디오와 라스트 갓파더까지. 근데 이번에 톱스타와 롤러코스터는 몇 가지씩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이 두 영화에 나오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배우들이 감독을 하게 되면 주연을 겸하거나 하다못해 카메오라도 출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배우는 약속이나 한 듯이 영화 속에서 감독으로만 승부를 건 거지 그 속에 직접 출연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색적이죠. 어쨌든 이 영화 속에서 배우로서의 박중훈과 하정우의 이미지는 좀 잊어달라. 감독으로서 온전히 평가를 받겠다. 네. 바로 이런 태도가 그 두 편의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영화를 한 편 한 편씩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잘하네. 배우가 바라보는 영화계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자,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걸 그대로 하면은 누가 누군지 다 알 테니까 살짝 변형을 한 것 같은 느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곡 중에서 김수로 씨가 맡은 배역 같은 경우에 몇몇 배우들이 사실은 떠오르기도 해요. 장원준 축하한다. 나무주연상. 감사합니다. 가식을 버리고 본질을 찾아 이들아. 그런 의미에서 연예계의 어떤 쪽을 우리가 거울로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들이 이 영화 속에 있죠. 그런가 하면 하정우의 연출이 돋보였던 롤러코스터. 이 작품은 사실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데 국내에는 없었던 장르의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모양새와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그 커튼이 쳐진 뒤에 승객들과 이제 괴리된 상태에서 승무원들끼리 나누는 그 대사를 보면 네네. 마치 그 만담을 하듯이 그렇습니다. 아주 그 맛의 어떤 말의 맛을 살리는. 아가씨. 네. 이거 상처난 거 괜찮을까? 흉지지 않을까? 흉 저라 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롤러코스터의 가장 큰 재미는 그런 말장난일 수도 있고 혹은 슬랩스틱 코미디일 수도 있고 이런 엉뚱한 상황이 주는 재미가 이 영화의 사실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비행기에서 기장과 부기장은 두 사람만 있으니까 승객들은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기장이 술을 마십니다. 술 갖고 와. 음주운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대리 불러주든가. 가는 길에 건물 없어요.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면서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대사들이 영화 속에 빼곡하게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감독으로 데뷔한 배우들 과연 100% 우리가 만족할 만한 연출력을 보여줬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또 의문이 또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롤러코스터의 경우는 뭐라고 그럴까요? 개별적인 그런 말장난 개그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있어요. 근데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네. 영화가 너무 에피소드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구심력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극 중에서 대사를 주고받을 때 너무 빨리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모두가 똑같은 말투로 그 서로의 어떤 랠리를 하듯이 대사를 해버리니까 여러 사람들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개성은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장현자 선생님 면도를 하다 비었고요. 4kg 소독을 했거든요.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잘 대처했어요? 힘이시지 않나요? 선생님 거기 아니에요. 여기에요. 잠시만요. 아주 잘했어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빨리 주고받는 것이 사실 리듬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그리고 또 그걸 스피디하게 만들어내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옆기능이 더 많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톱스타의 경우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톱스타의 경우에 아쉬운 점은 오히려 연기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극 중에 감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감정을 강렬한 눈빛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조역, 단역, 주연 가릴 것 없이 모든 배우들이 그렇다는 거죠. 네가 들어가는 드라마에 좀 끼워 넣어줬으면 해. 뭐 큰 역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단역이 있지만 조 실장 같은 캐릭터 혹은 극 중에 나오는 기자 캐릭터가 있는데 네. 본인의 연기를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건 좋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캐릭터를 너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느껴지는 멈춘다. 김태식이. 그다음에 그런 캐릭터를 연기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어떤 그 표현법들 같은 것이 너무 단선적이다라는 느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김수로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본다면 이래서 인기는 가짜인 거야. 너 어떻게 생각해? 풍자를 위한 캐릭터인지 희화화를 위한 캐릭터인지 아니면 그냥 유머러스하게 넣은 건지 그게 아니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집어넣은 메시지를 얘기하는 건지 물론 영화를 다 보면 그건 짐작은 들지만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이상하게 만들어져서 오히려 캐릭터 자체가 초현실적으로 보여요. 그건 아마도 또 이 감독인 박중훈 씨가 그 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각각의 캐릭터에 대해서 결국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 모든 캐릭터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집착했던 것들이 가져온 또 결과가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어쨌건 관객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또 오히려 영화 자체를 평면적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톱스타와 롤러코스터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별점 알아봅니다. 롤러코스터에 대한 제 별점은 3개입니다. 그리고 톱스타에 대한 제 별점은 2개 반입니다. 자, 영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배우들이 만든 두 편의 영화 오늘 영화는 수다다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